서울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 단지 사이로 자리 잡은 작은 어린이 공원입니다. 평일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이 시간. 공원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히 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3월의 새벽 공기가 뺨을 스치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배송 트럭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릴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어김없이 이 공원에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70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키는 작고 어깨는 구부정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또렷했어요. 회색 트레이닝복에 낡은 분홍색 운동화를 신고 계셨죠. 할머니는 공원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공원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왔구나.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이 할머니를 처음 목격한 사람은 김민수 35세 씨였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인 그는 건강관리를 위해 새벽 조깅을 시작한 지 한 달째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선 김민수 씨는 공원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 조용히 스트레칭을 하고 계셨거든요. 저 시간에 운동하시는 분이 계시네. 처음에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부지런한 할머니구나 생각했습니다. 요즘 시니어 분들 중에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김민수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나타나셨어요. 새벽 5시 정각. 1분의 오차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똑같은 순서로 운동하셨습니다. 먼저 공원 입구에서 3분간 제자리 걸음. 그 다음 벤치로 가서 10분간 스트레칭. 이어서 공원을 한 바퀴 천천히 돌기. 마지막으로 벤치에 앉아 심호흡하기. 모든 동작이 마치 의식을 치르는 듯 정확하고 엄숙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운동하는 내내 울고 계셨거든요. 처음엔 추위 때문인 줄 알았어요. 3월 새벽은 아직 쌀쌀하니까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눈물이었어요. 조용히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용기를 내어 다가가 물어본 김민수 씨. 하지만 할머니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운동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재빨리 닦으셨어요. 그리고는 신경 쓰지 말아요라는 듯 손을 흔들며 자리를 피하셨죠. 김민수 씨는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거부 신호가 분명해서 더 이상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김민수 씨는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관찰하게 되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조깅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마주치게 되거든요. 할머니의 옷차림은 늘 같았습니다. 회색 트레이닝복과 그 낡은 분홍색 운동화. 운동화는 꽤 오래된 것 같았어요. 가죽이 해지고 밑창도 많이 닳아 있었거든요. 특이한 점은 할머니가 그 운동화를 마치 보물처럼 아끼신다는 거였어요. 운동을 마치고 나면 항상 정성스럽게 흙을 털어내시곤 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할머니의 새벽 운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할머니는 어김없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매번 우셨습니다. 저 할머니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김민수 씨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씩 할머니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일찍 나가는 출근길 사람들, 신문 배달하는 아저씨, 청소하시는 분들이 모두 할머니를 목격했거든요.
중계동에서 30년째 살고 있다는 슈퍼 사장 이영희 58세 씨의 말입니다. 그 할머니 우리 가게에 가끔 장 보러 오시는데 항상 혼자세요. 말씀도 별로 안 하시고 뭔가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어 보여요. 이영희 씨에 따르면 할머니는 3년 전부터 이 동네에 혼자 사셨다고 해요. 가족이 있는지 어디서 오셨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가끔 우유하고 빵 조금씩만 사가세요. 그것도 아주 조금씩. 정말 혼자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러 추측이 돌았습니다. 어떤 이는 할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니냐고 했고 어떤 이는 심각한 우울증이 아니냐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왜 매일 새벽 5시에 나와서 우시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저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할머니의 눈물 속에는 깊고 깊은 사연이 담겨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연이 할머니를 매일 이 자리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바람에 실려 들린 할머니의 작은 중얼거림. 그 속에 담긴 깊은 후회와 그리움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 6시가 되면 할머니는 어김없이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5시 또다시 이 자리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과연 할머니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왜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시는 걸까요? 그 답은 곧 밝혀질 예정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새벽 운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어요. 새벽 5시 정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머니는 어김없이 공원에 나타나셨죠. 김민수 씨도 이제는 할머니의 일정에 맞춰 조깅 시간을 조절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우연이었지만 이제는 의도적으로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도와드려야 하는데. 김민수 씨의 마음속 걱정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민수 씨만이 아니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씩 할머니의 존재를 알아차리기 시작했거든요. 새벽 4시 30분부터 신문 배달을 시작하는 박성호 45세 씨가 가장 먼저 할머니를 목격했어요. 처음엔 그냥 부지런한 할머니구나 했는데 매일 똑같은 시간에 나오시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것도 우시면서 말이에요. 박성호 씨는 배달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관찰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운동이라고 하기엔 뭔가 달랐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의식을 치르는 것 같기도 하고. 동네 청소를 담당하는 이금순 62세 아주머니도 할머니를 여러 번 봤다고 했어요. 아침 6시쯤 청소하러 나가면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시는 걸 봐요. 항상 눈이 빨갛게 부어 있으시더라고요. 1시간 내내 우신 거죠. 이금순 아주머니의 말에 따르면 할머니는 돌아갈 때도 특이했다고 해요. 걸어가시면서도 계속 뒤돌아보세요. 마치 뭔가를 놓고 가는 것 같이. 그리고 그 운동화를 계속 내려다보시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어요. 경로당에서도 슈퍼에서도 아파트 승강기에서도 할머니 얘기가 나왔죠. 저 할머니 말이야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잖아. 아니면 심각한 우울증이거나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 추측들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동네 부녀회장 김정숙 58세 씨는 더 심각한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혹시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요? 요즘 노인분들 타겟으로 한 사기가 정말 많잖아요. 김정숙 씨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였어요. 할머니의 행동이 뭔가에 조종당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서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추측들이 돌면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도 이런 시선들을 느끼셨는지 점점 더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공원 중앙 벤치에서 운동하셨는데 이제는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으셨거든요. 김민수 씨가 인사를 건네려 해도 고개를 돌리시며 피하셨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더욱 몸을 웅크리셨습니다. 마치 자신이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슈퍼 사장 이영희 씨도 할머니의 변화를 느꼈다고 했어요. 예전에도 말씀이 별로 없으셨는데 요즘은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하세요. 물건값 계산할 때도 고개를 숙이고 계시고. 이영희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뭔가 더 깊이 들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혼자만의 세계. 할머니를 둘러싼 소문들은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저 할머니 말이야, 혹시 가족이 죽어서 정신이 나간 거 아닐까? 아니면 치매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는 거 아닐까? 무서운 얘기지만 혹시 자살하려고 매일 그 시간에 나오는 건 아닐까? 마지막 추측은 김민수 씨를 크게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설마 그런 거였을까? 김민수 씨는 할머니를 더욱 주의 깊게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위험한 행동을 하시는 건 아닌지,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지 말이죠. 그런데 며칠 뒤 더욱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운동하는 도중 갑자기 주저앉으신 거예요. 벤치에 앉아 있다가 몸을 앞으로 숙이시더니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우시기 시작했어요. 김민수 씨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만 더욱 세게 흔드셨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말과는 달리 할머니의 울음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김민수 씨는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곁에 있어 드렸죠. 1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할머니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할머니 혹시 도와드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도 매일 이 시간에 운동하거든요. 김민수 씨의 말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는 것 같았어요. 뭔가 말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표정이셨죠. 아니에요. 이건 제가 혼자 해결해야 할 일이에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가셨죠. 김민수 씨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분명히 큰 상처가 있으신 거야. 그런데 혼자서만 감당하려고 하시네. 그날 이후 동네 소문은 더욱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저 할머니 완전히 정신이 이상해졌어. 공원에서 혼자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래. 가족들이 요양원에라도 보내야 하는 거 아닐까? 근데 가족이 있긴 한 거야? 혼자 사는 것 같던데. 소문들은 점점 더 과장되고 왜곡되어 갔어요. 할머니에 대한 동정과 걱정보다는 호기심과 추측이 앞서기 시작했죠. 경로당에서도 할머니 이야기가 주요 화제거리가 되었어요. 저런 분이 우리 동네에 계신다니 걱정이야. 혹시 우리도 저렇게 될까봐 무서워. 할머니는 이런 시선들을 모두 느끼고 계셨을 거예요. 점점 더 작아지시고 점점 더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날은 30분도 안 되어 운동을 마치고 가시기도 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우셨던 거죠. 김민수 씨만이 할머니를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그마저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혼자 있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동네 사람들의 관심과 추측은 할머니를 더욱 고립시키고 있었어요. 원래 목적이었던 새벽 운동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었죠. 할머니의 눈물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부담까지 더해져 더욱 복잡해 보였어요. 과연 할머니는 이 모든 시선과 추측들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할머니가 매일 흘리는 눈물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네에 퍼진 소문들 속에서 진실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다. 김민수는 할머니와의 그날 이후 더욱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있었다. 할머니가 혼자 있고 싶어 한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새벽 5시. 할머니는 여전히 정확한 시간에 나타났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공원 구석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다. 김민수는 멀찍이서 스트레칭을 하며 지켜봤다. 할머니가 꺼낸 건 작은 사진 한 장이었다. 할머니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울기 시작했다. 이번엔 슬픔뿐만 아니라 그리움도 섞여 있었다. 10분 정도 사진을 바라본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공원을 돌기 시작했다. 김민수도 자연스럽게 따라 걸었다. 할머니는 특정 장소들에서 잠깐씩 멈춰 섰다. 커다란 느티나무 앞에서, 작은 연못 옆에서, 그리고 놀이터 근처에서. 느티나무 앞에서는 나무 줄기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연못 옆에서는 물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놀이터에서는 빈 그네를 한참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놀이터에서 더 오래 머물렀다. 그네에 가까이 다가가 살짝 밀어보았다. 삐걱삐걱. 빈 그네가 천천히 흔들렸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적셨다. 김민수와 눈이 마주쳤다. 할머니가 갑자기 뒤돌아본 것이다. 잠시 머뭇거리던 할머니가 천천히 김민수 쪽으로 걸어왔다. 또 만나네요. 할머니가 먼저 말했다. 목소리가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다. 오늘도 운동하러 나오셨네요. 혼자 있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어서요. 김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지만 이 공원이 할머니께 특별한 곳인가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다. 옛날에 손자와 함께 자주 왔던 곳이에요. 손자분이 지금은 없어요. 3년 전이에요. 할머니의 대답이 간단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다. 두 사람은 천천히 공원을 걸었다. 말은 별로 없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가끔씩 특정 장소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저기 느티나무는 정말 크네요. 50년도 넘었을 거예요. 이 공원의 역사를 가장 잘 아는 나무죠. 할머니가 연못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서 손자와 함께 물고기 구경도 하고 우리에게 빵도 줬었는데. 그런데 그 좋은 추억들이 지금은 더 아파요. 김민수는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 이해될 것 같았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 그리고 혼자 남겨진 외로움. 놀이터에 도착했다. 할머니가 그네를 바라보며 말했다. 5살부터 10살까지 5년 동안 거의 매일 왔었어요. 이 시간에 함께 공원에 오곤 했죠. 등원 전에 잠깐씩 들러서. 그래서 매일 이 시간에 혹시나 해서요. 혹시 또 만날 수 있을까 해서. 할머니가 가방에서 다시 그 사진을 꺼냈다. 이게 손자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밝게 웃고 있는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다. 할머니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항상 웃고 있었어요. 이 공원에서도 집에서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할머니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가끔 함께 와도 될까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냥 함께 있어 주시면 돼요.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끔씩만요. 두 사람은 서로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할머니의 얼굴에 평화로운 표정이 보였다. 그날 이후 김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새벽 운동을 하게 되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할머니도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았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할머니 혼자 계실 때는 수상하게 봤지만 김민수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그냥 운동하시는 분이구나 싶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 깊은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여전히 손자 생각을 할 때면 눈물을 흘렸고 그네를 볼 때면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적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김민수라는 따뜻한 이웃이 곁에 있어 주었다. 할머니의 작은 비밀이 밝혀지면서 진짜 치유의 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김민수와 할머니가 함께 새벽 운동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오늘도 새벽 5시. 할머니는 여전히 정확한 시간에 나타났다.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 울고 있지는 않았다. 김민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김민수가 다가가자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몇 날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여전히 슬픔이 있었지만 그 속에 작은 온기도 느껴졌다. 두 사람은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김민수는 할머니의 속도에 맞춰 걸었고 할머니도 김민수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할머니 혹시 손잡은 이름이 뭐예요?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준호예요. 이준호. 좋은 이름이네요.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준수하고 후련하게 자라라고.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오늘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 준호가 어떤 아이였는지, 이 공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금씩 들려주었다. 준호가 그네를 정말 좋아했어요. 높이 올라가면 할머니 손을 놓고 만세를 부르곤 했죠. 할머니가 그네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에는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무서우셨겠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죠. 그런데 그 아이 웃는 소리를 들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할머니가 다시 준호 사진을 꺼냈다. 이제는 김민수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진을 보였다. 정말 밝게 생긴 아이네요. 할머니를 많이 닮았어요. 김민수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저보다는 아빠를 닮았어요. 똑똑하고 활발한 게. 할머니가 말을 멈췄다. 아들 이야기는 아직 하기 어려운 것 같았다. 김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함께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준호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할머니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할머니가 준호를 많이 돌봐주셨나 봐요. 맞벌이라 제가 키웠다시피 했어요.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그럼 할머니가 엄마나 다름없었겠네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아이도 저를 제일 좋아했고요. 할머니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신문 배달을 하는 박성호 씨였다. 그는 할머니와 김민수를 보더니 잠시 머뭇거렸다. 안녕하세요. 박성호 씨가 인사했다.
김민수도 받아줬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사람들을 어려워했다. 요즘 같이 운동하시는군요. 좋은 일이에요. 박성호 씨의 말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의심스러운 시선이 아니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가 대답하자 박성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배달을 계속했다.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네요. 김민수가 말하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모두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서. 이제는 괜찮으신가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김민수 씨 덕분에. 할머니가 처음으로 김민수의 이름을 불렀다. 김민수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오늘은 평소보다 오래 공원에 머물렀다. 할머니가 예전처럼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할머니, 집에서는 뭐하고 지내세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TV 보고 밥 먹고 그냥 시간을 보내죠. 친구분들은 안 계세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준호 일 이후로는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졌어요. 할머니의 고립된 생활이 느껴졌다. 3년 동안 혼자 지내며 얼마나 외로웠을지 짐작이 갔다. 혹시 시간 되실 때 동네 경로당에라도 나가보시면 어떨까요? 아직은 어려울 것 같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든 상태였다. 연못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갑자기 멈춰 섰다. 연못에서 오리 한 마리가 헤엄치고 있었다. 준호가 오리를 정말 좋아했어요. 빵 조각 가져와서 먹이 주곤 했죠. 할머니가 오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다. 지금도 가끔 빵을 가져와요. 그 아이 대신. 할머니가 가방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다. 빵 조각들이 들어 있었다. 함께 줘볼까요? 김민수의 제안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연못가에 서서 오리에게 빵을 던져줬다. 오리가 빵을 받아먹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준호도 이렇게 기뻐했을 거예요. 김민수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좋아했어요. 오리가 빵을 먹을 때마다 박수를 치곤 했죠. 그때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폰을 확인했다. 누구세요? 김민수가 물었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화면을 보더니 통화를 받지 않았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전화인 것 같았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김민수의 말에 할머니는 고마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갔다. 전화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진 것 같았다. 김민수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걱정이 되었다. 겨우 마음을 열기 시작한 할머니에게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새벽.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김민수는 공원에서 혼자 기다렸지만 할머니는 오지 않았다. 이틀째도 사흘째도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김민수의 걱정은 점점 커져갔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프신 건 아닐까? 김민수는 할머니 집을 찾아가 볼까 생각했지만 주소를 모르고 있었다. 그저 공원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나흘째 되는 날 김민수는 동네 사람들에게 할머니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 혹시 그 할머니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아, 그분. 요즘 안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닐까요? 동네 사람들도 할머니가 안 보인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제는 모두가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었다.
과연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리고 김민수는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일주일째 할머니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김민수는 매일 새벽 5시에 공원에 나와 기다렸지만 헛수고였다. 동네 사람들도 할머니의 부재를 눈치챘다. 신문 배달하는 박성호 씨가 가장 먼저 김민수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어디 가신 걸까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요? 저도 걱정이에요.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김민수의 걱정은 점점 커져갔다. 할머니가 혼자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날 오후 김민수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할머니를 찾기 시작했다. 슈퍼, 경로당, 병원까지 가능한 모든 곳을 다녔다. 슈퍼 사장 이영희 씨가 유일한 단서를 제공했다. 그 할머니 말이에요. 일주일 전에 와서 라면이랑 우유만 잔뜩 사가셨어요. 마치 오랫동안 집에만 있을 것처럼. 그게 마지막이었나요? 네, 그 이후로는 안 보였어요. 김민수는 더욱 걱정이 되었다. 할머니가 집에서 혼자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새벽 김민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다. 할머니가 사는 아파트 단지를 직접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동네가 작으니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오전 내내 아파트 단지들을 돌아다녔다. 관리사무소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경비 아저씨들께 할머니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세 번째 아파트 단지에서 드디어 단서를 찾았다. 경비실의 김철수 씨가 할머니를 알고 있었다. 아, 306동 할머니 말씀이시군요. 요즘 아들이 와 있어서 바쁘실 거예요. 아들이요? 김민수는 깜짝 놀랐다. 할머니께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 네,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일주일 전부터 계속 계시더라고요. 김철수 씨의 말에 김민수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전화가 아들에게서 온 것이었구나. 혹시 그 할머니가 괜찮으신지 아세요? 글쎄요. 아들분이 오신 이후로 할머니가 밖으로 안 나오시더라고요. 아마 많은 얘기를 나누고 계시는 것 같은데. 김민수는 안도와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다. 할머니가 안전하다는 건 다행이지만 왜 갑자기 아들이 나타난 건지 궁금했다. 306동을 찾아갔다. 하지만 문 앞에서 망설여졌다. 가족들만의 시간을 방해하는 건 아닐까?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보였다. 40대 중반의 남자와 함께 할머니가 나오고 있었다. 할머니는 많이 달라 보였다. 옷차림도 깔끔하고 표정도 예전보다 밝아 보였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기색도 있었다. 할머니. 김민수가 부르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김민수 씨? 여기는 어떻게? 걱정돼서 찾아왔어요. 갑자기 안 보이셔서. 할머니 옆에 남자가 김민수를 살펴봤다. 준호를 닮은 얼굴이었다. 아마 할머니의 아들일 것이다. 어머니, 이분이 누구세요? 공원에서 함께 운동하던 분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아들이 김민수에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신세를 많이 졌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할머니께 많이 배웠는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는 김민수와 아들 사이에서 불편해 보였다. 김민수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들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한 후 김민수와 단둘이 남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갑자기 안 보이셔서 너무 걱정했어요. 미안해요. 갑자기 아들이 와서 정신이 없었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복잡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아들이 저를 데리고 가려고 해요. 미국으로. 김민수는 깜짝 놀랐다. 미국으로요? 3년 동안 혼자 지내는 게 걱정된다고. 미국에서 함께 살자고 하네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좋은 일 아닌가요? 아들분과 함께 지내시면. 그런데 준호 생각이 나서 못 하겠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떨었다. 여기를 떠나면 준호와의 추억도 다 두고 가는 것 같아서. 그 아이가 찾아와도 저를 못 만나잖아요. 김민수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준호와의 추억이 모두 이곳에 있는데 그걸 떠난다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아들분께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 답을 못했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설득당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아들도 좋은 마음으로 하는 일인데 제가 너무 고집스러운 건 아닐까요? 김민수는 신중하게 답했다. 할머니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후회하지 않으실 선택을. 그런데 아들 말도 맞아요. 여기서 혼자 지내면서 자꾸 아픈 추억만 반복하고 있으니까. 할머니의 고민이 깊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할머니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결정해야 할 일이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그때 아파트에서 아들이 내려왔다. 어머니 올라오세요. 점심시간이에요. 네, 금방 올라가요. 할머니가 김민수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김민수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많이 위로받았어요. 할머니, 제가 어떤 결정을 하든 김민수 씨는 좋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을게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아파트로 들어갔다. 김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다. 할머니의 선택이 무엇이든 존중해야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컸다. 그날 밤 김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할머니가 미국으로 가시면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할머니에게 정말 좋은 일일까? 다음 날 새벽 5시. 김민수는 습관적으로 공원에 나왔다. 물론 할머니는 없었다. 빈 벤치에 앉아 혼자 공원을 바라봤다. 며칠 후면 할머니의 답이 나올 것이다. 과연 할머니는 어떤 선택을 할까? 그리고 김민수와 할머니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는 걸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김민수는 할머니의 행복만을 바랄 뿐이었다. 사흘이 더 지났다. 김민수는 매일 새벽 공원에 나왔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혹시나 해서 계속 기다렸지만 빈 벤치만이 그를 맞이할 뿐이었다. 그날 오후 김민수는 슈퍼에서 장을 보다가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돌아보니 할머니가 아들과 함께 물건을 고르고 있었다. 할머니는 김민수를 보자 잠깐 멈칫했다. 아들이 다른 곳을 보는 사이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왔다. 김민수 씨 잠깐 밖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슈퍼 앞 벤치에 앉았다. 할머니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다. 여전히 슬픔이 있었지만 뭔가 결심을 한 듯한 모습이었다. 결정하셨나요?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아들과 함께 가기로 했어요. 할머니의 대답은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무거웠다. 언제 떠나세요?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아들이 비행기표를 이미 예약했어요.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쉬웠지만 할머니의 선택을 존중해야 했다. 그런데 할머니가 말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다. 가기 전에 한 번 더 공원에 가고 싶어요. 준호한테 인사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그럼 내일 새벽에. 네, 마지막으로 함께 가요. 괜찮으시면.
김민수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새벽 5시. 김민수가 공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와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것 같았다. 할머니 일찍 오셨네요. 잠이 안 와서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 사람은 천천히 공원을 걸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오래 각 장소에 머물렀다. 느티나무에서, 연못에서, 그리고 놀이터에서. 3년 동안 여기서 준호를 기다렸어요. 혹시나 해서. 할머니가 그네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는 알겠어요. 준호는 이미 제 마음속에 있다는 걸. 할머니가 가방에서 준호 사진을 꺼냈다.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어디에 있든 이 사진과 추억이 있으면 준호와 함께 있는 거죠. 김민수는 할머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여전히 슬프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다. 할머니, 미국에서도 행복하세요. 고마워요, 김민수 씨.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다. 제가 할머니께 배운 것도 많아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뭔지.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평소 할머니가 앉던 그 자리였다. 김민수 씨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가끔 이 공원에 와주세요. 준호 대신 이곳을 지켜봐 주시면. 물론이에요. 약속드릴게요. 김민수의 대답에 할머니는 안도하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때 연못에서 오리 한 마리가 헤엄쳐 왔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빵을 꺼내서 오리에게 던져 주었다. 준호야, 할머니 미국 가잖아. 너도 이해하지? 할머니가 오리를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오리는 빵을 받아먹으며 할머니를 바라봤다. 시간이 흘러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공원을 나왔다. 할머니 연락 가능하시면 안부 전해주세요. 네, 꼭 연락드릴게요. 할머니가 돌아서려다가 다시 김민수를 바라봤다. 김민수 씨 같은 분이 있어서 이 동네가 따뜻한 곳이에요. 계속 그렇게 살아주세요. 할머니도요. 어디서든 행복하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김민수는 한참 지켜봤다. 작은 체구지만 이제는 의연해 보였다. 일주일 후 화요일 아침. 김민수는 공항에 갔다. 할머니가 떠나는 날이었다. 출국장에서 할머니를 만났다. 아들과 함께 있었지만 할머니는 김민수를 보자 반가워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마지막 인사는 해야죠. 할머니가 김민수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뭐예요? 준호 사진 복사본이에요. 가끔 생각날 때 보세요. 김민수는 감동받았다. 할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소중히 간직할게요. 출발 시간이 가까워졌다. 할머니의 아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럼 이제 정말 가봐야겠어요. 네,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가 탑승구로 향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서 손을 흔들었다. 김민수도 손을 흔들어 답했다. 할머니가 완전히 사라진 후 김민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소중한 인연이었다. 다음 날 새벽. 김민수는 다시 공원에 나왔다. 할머니가 없는 공원은 예전과 달랐다. 하지만 쓸쓸하지만은 않았다. 김민수는 할머니가 앉던 벤치에 앉아 준호 사진을 꺼내봤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준호야, 할머니 잘 갔어. 앞으로 내가 이곳을 지킬게. 그때 연못에서 오리가 헤엄쳐 왔다.
김민수는 미리 준비해온 빵을 꺼내서 오리에게 던져 주었다. 며칠 후 할머니에게서 문자가 왔다. 무사히 도착했어요. 아들과 잘 지내고 있어요. 김민수 씨도 건강하세요. 공원은 어떤가요? 김민수는 답장을 보냈다. 다행이에요. 공원도 잘 지키고 있어요. 오리도 안부 전해달라고 하네요. 할머니의 답장이 빨리 왔다. 오리한테도 안부 전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요. 김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가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었다. 그 후로도 김민수는 매일 새벽 공원에 나왔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할머니와 준호의 추억이 이곳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네 사람들도 김민수의 변화를 느꼈다. 예전보다 더 따뜻하고 다정해진 것 같았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돌보는 경험이 그를 성장시킨 것이었다. 몇 달 후 김민수는 공원에서 또 다른 혼자인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이번에는 자신이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할머니에게서 배운 따뜻함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차례였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공원의 새벽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는 할머니와 준호의 사랑, 그리고 김민수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 숨쉬고 있었다.